예포구의 정치가 깃든 항구에서 어선의 바닷길을 마중하고 어부의 자부심이 담긴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에 취해봅니다. 50년 넘게 바다를 지켜낸 군함에서 해군이 되어 호령해보고 조선 왕조의 이야기를 따라 숲길을 거닐 수 있는 곳. 경기도 김포의 두 번째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야지대인 김포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 대명항은 김포의 유일한 포구인데요. 바닷길을 자주 이용했던 과거에는 통통배들이 드나들던 나루이자 쉼터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항구로 발전했지만 갠내음이 풍겨오는 포구의 추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선보다 갈매기가 더 자주 찾았던 곳. 썰물 때면 갯벌 위에 올라있는 어선들이 마치 어촌 마을을 장식해주는 소품인 듯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대명항은 지금 현재는 한 100여 척의 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임진강 한강으로 해서 저 마포나루까지 그렇게 운행하던 그런 뱃길이에요. 각종 뭐 꽃게서부터 새우, 쭈꾸미 뭐 이런 거 철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잡아들이고 있고. 밀물과 썰물 때 빠른 물살이 급류를 이루는 강화해협은 1년 내내 싱싱한 해산물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섬 강화와 바다를 나눠 쓰고 있지만 자연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성한 어장을 내어줍니다. 밀물에 맞춰 다시 바다로 떠나가는 어선을 배웅하며 항구를 지키는 또 다른 어선들. 갈매기가 그러하듯 어선들 역시 찬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치며 새벽 바다를 오고 간 몸을 기대어 쉬고 있는데요. 파도 소리만 오가는 한적한 항구와는 달리 분주하게 들고 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수산물 직판장. 대명항은 어부들이 그물로 잡은 자연산 수산물을 판매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날 잡은 수확물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바구니며 대야에 넣고 파는 모습들이 정겹기만 합니다. 특히 제철을 앞둔 주꾸미는 가게마다 풍년. 통통한 꽃게 역시 손님 맞이 한창인데요. 짭조름한 냄새가 입맛을 자극하는 새우젓 또한 이곳의 명물입니다. 직판장인 만큼 저렴한 가격에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분주한 시장 풍경을 만드는 데 한몫하는데요. 어선의 이름을 내건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나니 손님들도 믿고 살 수 있는 거겠죠. 서민들의 겨울 밥상을 책임지는 활기찬 공간입니다. 그럼 제대로 대명항의 별미를 즐겨볼까요? 항구에 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회 한 접시 생각이 간절할 텐데요. 특히 겨울에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 이게 삼식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못난 삼식이는 삼색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도 탱수, 멍텅구리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맛은 그야말로 일품. 지금이 가장 영양이 풍부한 시기라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겨울 삼세기를 찾는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못생긴 생김새 때문에 괄시를 받고 버려졌던 물고기가 이제 입을 호강시켜주는 별미가 됐는데요. 회는 물론 탕, 구이 등 어떤 식으로 요리해도 맛이 값비싼 횟감에 밀리지 않습니다. 토막을 낸 삼색이를 갖은 양념과 함께 끓여주면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매운탕이 완성되는데요. 푸대접을 받던 생선의 화려한 변신. 돌기가 가득한 껍질을 벗어버리니 뽀얀 속살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작은 몸집 가득 풍부한 맛을 담고 있는 삼색이. 특히 삼색이가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삼식이는 서해안에서 주로 많이 잡히는 생선으로서 양식이 안 되고 자연산입니다. 겨울에 먹는 생선으로서 담백하고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탱탱한 식감과 감칠맛에 반하게 되는 삼색이회를 중심으로 낙지와 굴, 전복까지 바다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품은 한상. 못생겨서 놀라고 맛있어서 놀란다는 삼색이로 겨울바다를 입안 가득 품어봅니다. 든든한 배를 채우고도 바다를 떠나기가 아쉽다면 거대한 군함이 정박해 있는 함상공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부터 물고기 모양의 그네까지 아이들과 함께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 인천 상륙작전에 사용됐던 수륙 양용차와 바다의 추적자로 알려진 항공기, 해상 초계기 등 바다 전장을 누볐던 병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건 상륙함인 운봉함입니다. 바다 위를 어떻게 떠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묵직함을 풍기는 이 군함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활약하며 50년 넘게 바다를 호령한 후 퇴역했는데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내외 군함의 다양한 정보뿐 아니라 역사 속 이야기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함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마치 해군이 된 듯 선실을 거닐며 선상 생활을 체험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장갑차 30대와 작전병력 600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는 군함을 직접 운전해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조종하는 타임이 곳이라는 뜻으로 자동차의 운전대로 신나는 군가를 들으며 깜깜한 건너편으로 서치라이트 불빛을 보내다 보면 바다 전장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아이들에게도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 게임을 통해 적의 함대를 무너뜨리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힘차게 바다를 누볐던 우리 해군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군함이 누볐을 서해 앞바다가 저 멀리서 반갑다는 듯 안부를 묻는데요. 비록 세월의 빛바래긴 했지만 당당한 위상만큼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운봉함. 우리 민족과 숱한 인연을 맺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웠던 군함이 이제는 교육과 체험의 현장으로 변신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지막한 산세가 품고 있는 이곳은 조선 왕릉인 장릉인데요. 하늘이 열린 넓은 터가 나오면 붉은 정자각이 두 개의 능을 호위하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공간인 만큼 석가래의 단청 하나하나에도 깊은 숨결이 배어있는 듯한데요. 능의 주인인 원종과 인원왕후의 재양을 모시는 건물로 지금도 해마다 참배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능을 관리하거나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던 공간을 포함해 모든 유적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것이 조선 왕릉의 특징인데요. 특별히 화려한 장식이나 특이한 형태를 찾아볼 순 없지만 정갈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뤄 편안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원종은 사실 생전에는 왕이 아니었으나 조선 16대 인조왕이 반정으로 즉위하며 아버지인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했고 이에 따라 그의 무덤까지 왕릉으로 승격됐는데요. 임진왜란의 공신이지만 방탕한 생활로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으며 많은 이야기를 남긴 원종의 고단한 삶이 위로받고 있는 장릉. 그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수호신처럼 곁을 지키는 성물들까지 조선의 500년 역사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풍수적 명당의 터를 잡고 있는 만큼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펼쳐진 고즈넉한 연못을 따라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자연과 어우러져 찬란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수려한 산세의 아늑한 품 안에서 남북의 풍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로를 따라 낭만이 흐르고 포구를 따라 추억이 흐르는 곳. 향기로운 차 한 잔에 여유를 닮은 경기도 김포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발맞춰가